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산 문제 풀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0년 1회, 2회 통합으로 치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회 시험이 이제 취소가 됐다가 어, 그 1회 시험이 취소가 됐었나? 하여튼 1회, 2회를 한 번에 시험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도예요. 2020년도. 그때 출제된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에 출제된 문제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탄화칼슘 32g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가 완전 연소하기 위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언제? 2015년도 2회 2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수치까지 완전히 똑같은 이 32g까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탄화칼슘 32g이 질량이 주어졌어요. 질량이 주어졌고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고 생성되는 기체가 물하고 탄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어떠한 물질이 생성이 될 거잖아요. 그 생성되는 물체 중에 그 기체라는 놈이 있었나 봐요. 그 기체가 이제 완전 연소하기 위한 산소의 양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풀리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을 쓰고 그거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뭐 질량을 구해본다든지 아니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해서 그 기체가 완전 연소하기 위한 그 산소의 질량을 넣어서 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부피를 넣어서 풀이를 하든지 해서 결국 산소의 부피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요 생성되는 기체명이 아세틸렌이거든요. 아세틸렌. 그래서 요 아세틸렌의 일단 부피를 구할 거예요. 기존에 제가 요때 설명했을 때도 이 아세틸렌의 부피를 먼저 구했거든요. 부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소의 부피를 구해낼 겁니다. 산소의 부피를 구해낼 거고, 두 번째,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해서 산소의 부피를 구해낼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볼 건데 이번 풀이는 비례식만 풀이를 할 겁니다. 비례식 풀이로만 할 거니까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이 1, 첫 번째. 이거는 비례식으로만 풀이를 할 거니까 동그라미 1로 표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세틸렌 부피를 이용하는 방법.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해서 그 부피를 이용해서 완전 연소하기 위한 산소의 부피를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틸렌의 부피를 모르니까 일단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해 볼 거예요. 탄화칼슘을 이용해서 CaC2가 물 H2O 두 개의 H2O랑 반응을 하니까 CaOH 두 개 더하기 C2H2라는 아세틸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탄화칼슘의 질량이 주어졌고 이번에는 우리는 이 아세틸렌의 부피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해낼 겁니다. 문제에서 질량 g을 줬으니까 아세틸렌의 부피 리터를 구할게요. 쉽게. 첫 번째 줄은 표준 상태일 때의 값을 넣을 거고, 두 번째 줄은 문제
대응값을 밑에다 넣어서 풀이를 해낼 겁니다. 문제에서 탄화칼슘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에는 당연히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64대에 우리는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해볼 거니까 22.4. 아세틸렌의 질량이었으면은 다음 풀이에 나올 거지만 아세틸렌의 질량이었으면은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지금 부피니까 22.4가 들어간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탄화칼슘의 질량 32g일 때 그 아세틸렌은 몇 리터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거. 그래서 x에 대해서 구해보면 64분의 32 곱하기 22.4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구해내면은 11.2 리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요 놈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산소의 부피가 아니잖아요. 그쵸? 요거는 아세틸렌의 부피입니다. 부피. 아세틸렌의 부피니까 이걸 답으로 적으시면은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산소의 부피예요. 산소의 부피인데 이 산소의 부피가 무슨 부피? 그렇지. 요 아세틸렌이 완전 연소하기 위한 산소의 부피.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요 아세틸렌이 완전 연소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C2H2가 연소를 한대요. 5개의 산소와 반응을 하니까 네 개의 CO2 더하기 2개의 H2O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반응식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위에 있던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위에서 우리는 요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했어요. 아세틸렌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피를 집어 넣을 겁니다. 이게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했지만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아세틸렌의 부피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는 이제 아세틸렌의 부피를 넣을 거고, 왜? 아세틸렌의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구해야 되는 산소의 양, 산소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산소의 부피.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산소의 부피,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리터로 우리가 구했고 구해야 되는 것도 리터니까 이제 단위 환산 없이 그대로 대입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는 표준, 윗줄은 표준이고 밑에 줄은 문제 제시가 되겠죠. 문제 제시.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부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분자량이 아니죠. 질량이었으면 분자량인데 부피니까 22.4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거 대 5몰 곱하기 우리는 부피를 구할 거니까 여기도 22.4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질량이었으면 2 곱하기 분자량, 5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부피니까 부피는 무조건 22.4를 넣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제시된 거, 제시된 게 뭐예요? 그치, 우리 여기서 요거 구했잖아요. 요거 11.2라는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했잖아요. 이제 요게 문제 제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11.2가 들어갈 거고, 따라서 산소의 양은 2 곱하기 22.4 분의 11.2 곱하기 5 곱하기 22.4가 되겠고요. 요거를 풀어내니까 몇 리터가 나와요? 28리터의 공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8리터는 뭐예요? 그렇지, 탄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가 그 기체가 이렇게 완전 연소를 할 때 필요한 요 산소의 양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28리터가 있어야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아세틸렌의 부피, 아세틸렌의 이제 아세틸렌의 부피를 이용해서 이제 풀이한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해서 질량을 구해가지고 답을 풀어낼 겁니다. 답을 풀어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세틸렌의 질량을 이제 구해서 풀어낼 건데 문제에서는 아세틸렌의 질량이 안 나왔죠. 따라서 위에서 그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을 이용해서 아세틸렌의 질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반응식을 적어보면 CaC2 더하기 두 개의 H2O가 반응을 하게 되면 CaOH 두 개의 더하기 C2H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요놈의 뭐를 주었어요? 그치, 질량이 주어졌죠. 문제에서 32g이 주어졌고 요번에는 요놈의 부피가 아닌 질량을 구할 거예요. 질량.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놈 g을 줬으니까 우리는 g을 구해내자고요. g을. 첫 번째 줄은 표준 상태일 때의 값들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줄은 이제 문제 제시된 값이 이제 여기에 대입이 될 거예요. 윗줄에서 한번 보시면은 탄화칼슘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이 자리에는 이제 22.4가 아닌 탄화칼슘의 분자량 64가 들어갈 거고요. 요거 대 이제 아세틸렌의 아까 첫 번째 풀이에서는 부피를 구하는 거여가지고 22.4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그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할 거니까 아세틸렌의 분자량 26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게 이제 32g이니까 그때의 아세틸렌의 질량은 몇일까요? 해서 x에 대해서 구해보면 64분의 32 곱하기 26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구해내니까 13g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답은 당연히 아니죠. 얘는 질량이고 문제에서는 부피를 물어봤지만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한 거예요.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해낸 겁니다. 아세틸렌의 질량. 자, 이제 이 아세틸렌의 질량을 갖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치, 산소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산소의 부피. 자, 그렇다고 치면은 아세틸렌이 이제 위에 1번 부피를 이용해서 풀이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을 또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C2H2가 5개의 산소와 반응을 하니까 4개의 CO2와 더하기 2개의 H2O가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표준 상태가 들어갈 거고 밑에는 문제 제시가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이렇게 13g이라는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이 아세틸렌의 질량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질량이 주어졌고 이제 구해야 되는 산소의 뭐를 구해요? 질량이 아닌 이제 부피를 구할 거죠. 부피. 그래서 질량은 g으로 줬고 이제 부피는 구해야 될 게 리터니까 단위 환산 없이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풀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아세틸렌의 질량이 주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는 2 곱하기 22.4가 아닌 1번 풀이처럼 부피를 구한 게 아닌 질량을 구했으니까 2 곱하기 질량이 구해졌으니까 여기는 아세틸렌에 그치 뭐가 들어가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질량이니까 요거 대 이제 5 곱하기 산소의 질량이 아닌 부피니까 여기에는 22.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제시된 아세틸렌의 질량을 적어야 되는데 앞서서 여기서 풀이해낸 13g 이 문제 제시된 13g이라는 질량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13g을 넣어주시고 다음 x 해서 x에 대해서 풀이하면 2 곱하기 26분의 13 곱하기 5 곱하기 22.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야 되니까 몇이 나와요? 28리터. 똑같이 28리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렌의 부피를 구해서 풀이해내는 방법이 있고 아세틸렌의 질량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풀이를 해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다음 문제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번 문제. 같은 회차에 출제된 4번 문제네요. 벤젠 16g이 완전 증발시. 완전 증발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완전보다 이 증발시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고, 증발시 1atm 90도씨래요. 그러면 표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그때의 그 부피는 몇 리터인지 구해라 라는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벤젠이 뭐 완전 연소를 하는 게 아니고 요놈 자체가 요놈이 액체잖아요. 근데 이 요놈 자체가 요 온도에서 이 벤젠이라는 이 액체 물질이 완전히 증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체가 됐다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가 됐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 게 아니고 이 물질 자체가 액체에서 기체로 그냥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식이 없는 거죠. 반응식이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증발했을 경우에 1기압 90도씨에서 요 놈이 기체가 됐을 때의 부피가 몇이냐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례식 풀이는 없고요. 당연히 반응식이 없으니까 비례식 풀이는 없고, 이상기체 방정식으로만 이제 풀이를 하면 되는 거고, 액체가 아닌 벤젠이 완전히 증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액체가 아닌 기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풀이를 한번 해보면 이상기체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PV는 nRT가 되고 요놈은 n분의 WRT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인데 요 W에는 뭐를 넣어요? 그쵸? 벤젠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질량. 문제에 주어진 질량. 그리고 요 놈은 벤젠의 분자량을 넣겠죠. 분자량. 그래서 한번 대입을 쭉 해보면 P는 표준 상태가 아니고 1기압에 1atm에 90도씨니까 요거만 잘 고려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1 곱하기 벤젠의 분자량이 78이고 분의 문제의 벤젠의 질량이 16g으로 주어졌네요. 16g. 그래서 곱하기 0.082고 곱하기 온도가 273에다가 90도가 더해진 값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이 방법이 제가 풀어드렸던 풀이 2번하고 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여기다가 모분의 모를 해줬었어요. 모분의 모. 근데 그때 당시에 이를 곱해준 이유는 이 벤젠이란 놈이 기체가 아닌 액체였기 때문에 여기다 곱해준 거였지. 지금은 벤젠을 액체가 아닌 기체로 보고선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지워서 그래서 요 놈만 자체적으로 풀이를 해내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벤젠은 액체가 아닌 기체니까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풀이해내면 6.105가 나오고 두 번째 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6.11 해서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문제. 그러니까 반응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 자체가 그냥 이 물질 자체가 그냥 기체가 되는 거다. 기체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2020년도 3회차 때 출제된 문제네요. 2020년도 3회차 때 4번으로 출제된 문제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회 7번으로 출제되었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이 출제되었었던 문제고요. 이렇게 산업기사나 뭐 기능사나 기능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과산화나트륨 1kg이 이제 물과 반응할 때요.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가 350도씨 1atm에서 최적은 몇 리터인가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표준 상태는 아니죠. 표준은 아니고 질량이 주어졌고 질량 킬로그램이 주어졌고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최적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죠. 부피 리터를 구해라. 따라서 킬로그램이 구하면 메타 3승이 나오고 그램을 구하면 이제 리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6kg을 메타 3승으로 바로 구해내서 1kg을 집어넣어서 메타 3승 바로 구해내서 리터로 환산을 해도 되고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 나오는 값을 문제에 대입해가지고 바로 리터로 구해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리터로 풀어내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풀이 1번 비례식 과산화나트륨과 물의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두 개의 Na2O2가 두 개의 H2O랑 반응을 하니까 NaOH가 4개가 발생을 하고 더하기 산소 1몰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 반응식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첫 번째는 이제 표준 상태일 때의 수치들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제시된 값이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문제에서는 과산화나트륨의 질량인 1kg을 주어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생성되는 기체는 산소밖에 없으니까 산소의 부피를 구해낼 겁니다.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을 줬고 부피 리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저는 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할 거라고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2몰에 첫 번째는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이 자리에는 과산화나트륨의 분자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78이 들어가야 되고 요거 대 산소는 질량이 아닌 부피를 구할 거니까 22.4를 대입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줄에는 문제에 제시된 과산화나트륨의 질량을 넣을 건데 1kg이 주어졌으니까 저는 요거를 1000g으로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1000대 그러면 x 하면 당연히 여기가 g이었으니까 요 단위는 리터가 나오겠죠. 따라서 x는 2 곱하기 78분의 1000 곱하기 22.4가 되겠고 요 놈을 풀어내니까 148.589 리터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걸 답으로 적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거는 표준 상태일 때의 산소의 부피니까 요건 답으로 적으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1기압에 1atm에 몇 도? 350도씨에 서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산소가 표준 상태가 아닌 1atm 350도씨일 때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압력과 이때의 온도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요 표준 상태일 때의 부피를. 따라서 여기는 보일 샤를 법칙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이를 할 거예요. 보일 샤를 법칙을 한번 적어보면 T1분의 P1V1 다시 쓸게요. P1V1은 T2분의 P2V2 따라서 우리는 지금 V2를 구할 거잖아요. 이때의 부피니까 V2를 구할 거니까 V2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V1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 곱하기 P2분의 P1 곱하기 T1분의 T2로 나타낼 수가 있죠. 위에서 구했던 이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를 어디다 대입한다? 이 V1에다가 대입한다.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면 148.589
곱하기 P2도 요 1atm이었죠.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T1은 273이고 T2는 273에다가 더하기 350도니까 350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내면 327.677이 나오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327.68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산소의 부피는 1기압 350도씨에서 요마만큼의 부피를 가져요 라고 답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되시겠죠? 자, 1번 풀이, 비례식 풀이는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번엔 풀이 2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지금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가 되는데 요 W에는 우리가 뭐를 대입해? 문제에 제시된 과산화 나트륨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문제에 주어졌죠? 과산나트륨 질량 1kg. 그리고 요거에는 나트륨의 분자량을 집어넣을 거예요. 과산나트륨의 분자량.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 1atm에 350도씨로 이제 맞춰서 V를 구할 거니까 1 곱하기 과산화나트륨의 분자량 78분의 문제에서는 1kg이 주어졌으니까 저는 1000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1000g으로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인데 몇 도? 350도씨로 보정을 한 값. 그래서 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과산화나트륨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산화나트륨과 물의 반응식을 적어보면 2Na2O2 더하기 두 개의 H2O가 반응을 해서 NaOH가 4개가 나오고 산소는 1개가 나온다. 산소는 1개가 나온다. O2 됐죠? 그러면은 두 개의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해서 1개의 산소가 나오는 거니까 요 놈이 반응을 해서 요 놈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주체가 되는 거니까 얘 분의 얘를 해줘야 된다고요. 얘 분의 얘. 따라서 여기 곱하기 2분의 1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요 놈을 풀이를 하니까 몇이 나와? 327.474가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327.47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풀이 2번이에요. 다음 쭉 긋고 이제 풀이 3 비례식과 더하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PV는 nRT, 요거는 n분의 WRT이고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 PN분의 WRT가 될 거고 요번에는 요 W에 우리는 산소의 질량을 구할 거예요. 구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산소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산소 분자량. 우리는 요 산소의 질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산소의 질량을 구해서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과산화나트륨과 물의 반응식 적어보면 이 Na2, O2가 두 개의 H2O랑 반응하니까 4개의 NaOH가 나오고 1개의 산소가 나온대요. 문제에서는 과산화나트륨의 질량이 주어졌죠. 질량이 주어졌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산소의 뭐야? 그치, 여기 있잖아. 질량. 산소의 질량을 구할 거예요. 윗줄은 표준 상태, 밑에 줄은 문제 제시. 되시겠죠? 그래서 윗줄은 표준 상태일 때에 이제
값을 적어보면 2몰 곱하기 과산화나트륨의 질량 1kg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78. 요거 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산소의 뭐예요? 질량이잖아요. 질량이니까 여기는 분자량, 산소의 분자량 32. 그럴 때 문제에 제시된 과산화나트륨이 1kg인데 저는 1000을 넣는다 그랬죠. 1000g. 일 때에 몇 g이냐? 산소는. 따라서 x는 2 곱하기 78분의 1000 곱하기 32 해내면 205점 풀어보세요. 직접 205.128g이 나오게 됩니다. 산소의 질량을 구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산소의 질량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 한번 그럼 대입을 해보면 P는 1atm이고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이니까 32분의 방금 구했던 산소의 질량 205.128g 곱하기 0.082 넣어주시고 곱하기 273에 더하기 몇 도? 1atm에 350도씨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50. 그래서 여기 곱하기 몇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요 놈을 구해내니까 327.474 똑같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327.47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 요거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요 세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에 질문으로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거 보고선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풀이의 내용 한번 영상 보시고 직접 한번 풀어 보신 다음에 자기 것으로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 문제 풀어봤고 잠깐 쉬었다가 또 문제 풀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